경우의 수라는 건데, 경우의 수를 배우고 나서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 끝나는 파트인데, 자, 일단 경우의 수를 보자. 경우의 수를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건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돼. 뭐 법칙이란 말은 좀 거창하고 별거 없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즉, 너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볼게. 자, 식당에 갔어. 한식 메뉴가 있고 분식 메뉴가 있었어. 한식이 3가지 메뉴가 있었고 분식이 4가지 메뉴가 있다 치자. 자, 배가 엄청 고파서 한식에서 하나 먹을 거고 분식에서 하나 먹을 거야. 자, 이때 한식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짓수는 3가지고 분식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짓수는 4가지지. 자, 한식에서 하나 먹을 거고 분식에서 하나 먹을 거야. 그러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총 가짓수는 얘네들을 곱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12가지가 나와. 그럼 왜 곱하냐?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내가 얘를 했다라고 여기서 뭔가를 하나 골랐어? 골랐으면 내가 최종적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왔을 때, 최종 목표까지 도달한다고 쳤을 때 내가 여기서 3가지를 고르기만 하면 끝나? 내가 할 일 다 한 거야? 아니지. 나 여기서 더 골라야 되잖아. 이해됐어? 즉 쉽게 말하면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도 하고 얘도 하는 경우라면 곱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얘를 했을 때 내가 할 일이 모두 끝났다면, 즉 얘를 함으로써 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또는 반대로 얘를 하면 얘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더해야 돼. 즉 만약에 자, 나는 지금 요 예에서는 여기에서 하나 골라야 되고 여기서도 하나 골라야 되지. 그래서 곱한 거야. 그럼 만약에 나 별로 배가 안 고파. 그래서 하나만 먹을 거야. 그러면 한식에서 고르는 가지수 3가지랑 분식에서 고르는 4가지 가지수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 고르기로 했어. 그럼 나 이거 안 해도 되잖아. 하나만 먹을 건데? 나 여기서 골랐어. 그럼 나 이거 안 골라도 됐잖아. 이해됐어? 그런 경우에는 더하는 거라고. 근데 이 정도는 너희가 머릿속으로도 가능하지. 7개 메뉴 중에 하나 고르는 가지수는 7개가 맞잖아.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는 가지수는 A1, A2, A3, A4 12가지 나오지. 그래서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를 따지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고,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가 안 헷갈리면 돼. 이해됐니? 자, 그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런 예로도 있지. 길찾기 문제로, 자, A와 B와 C 지점이 있는데 자, A에서 C까지 갈 거야.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C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지.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에서는 2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방법에서는 3가지지. 보이지? 자, 얘네들은 곱할까 더할까? 곱해야지. 왜? 내가 A에서 B로 가면 끝나는 거야? 아니지. C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즉 얘도 하고 얘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곱하게 돼.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가지수는 6가지야. 오케이? 자, A에서 C로 바로 가는 가지수는 보다시피 2가지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에서 C로 가는 최종 모든 방법의 수는 여기 나온 6과 여기 나온 2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지. 왜? 이렇게 간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가는 거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가기로 했다는 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해야지.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지 얘들아? 이게 다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순열과 조합을 쓰든 아니면 그냥 경우의 수로 구하든 간에 여튼 간에 경우를 나눠서 계산할 때가 무지 많거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그때 그거를 일일이 구하는 거에 있어서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를 헷갈리지 않으면 돼. 그냥 너희가 헷갈리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곱하고 자연스럽게 더하게 될 거야. 그것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사실 좀
짜증나는 유형들도 있고 헷갈리는 유형들도 있는데, 자, 일단 가볍게 1번 한번 해보자. 여기는 사실 예전에는 보통 수학 하, 그러니까 2학기 때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인지도 모르겠다만 사실은 예전 과정이 좀 더 논리적으로 맞았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경우의 수 구할 때 집합과 명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9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불러? 4의 배수라고 하지. 9로 나눠 떨어지는 수를 9의 배수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의 개수를 세시오, 요 얘기야. 근데 그냥 이해도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요거를 이제 다른 단원과 연결 짓는다면 뭐야? 4의 배수와 9의 배수의 합집합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몰라도 되지만 여튼 그래서 4의 배수는 25개가 있고 9의 배수는 11개가 있지. 근데 얘네들을 더한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합집합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집합을 빼야 되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4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배수는 36이니까 그 36은 여기 안에도 있고 여기 안에도 있으니까 36의 배수는 빼줘야지. 36의 배수 2개 있지. 그래서 정답 34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또 다른 문제가 6번을 보면, 지나간 문제는 너희가 이제 학교에서 풀어보면 돼. 자, 6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어본다면,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졌대.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총? 216가지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맞나? 자, 전체 가지수는 216가지가 나올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를 했으니까. 자, 그때 나오는 세 눈의 곱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5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 곱했을 때, 3개의 수를 곱했을 때 5의 배수가 나왔다는 건 그 3개의 수 중에 5의 배수가 1개 또는 2개 또는 3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5의 배수가 1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5의 배수가 2개 들어갈 때, 3개 들어갈 때라고 생각해서 풀면 답은 나오지. 답은 나오는데 조금 머리가 헷갈릴 거야. 왜냐면 5의 배수가 1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3개의 주사위 중에 첫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오고 나머지에서는 5가 안 나오는 경우지.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두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주사위에서만 5가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모두 다 5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다 따져야 되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서연아, 넌 배웠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로 해야겠어? 그렇지, 여집합으로 풀어야겠지. 그럼 여집합이 뭐냐? 전체 가지수에서 결론은 뭐야? 5가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버린다면 5가 한 번쯤은 들어가 있는 개수가 세워지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5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바꿔도 문제는 똑같지. 그래서 얘는 실제 문제 풀이는 5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갈 때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거든. 어떻게 하는가? 전체 가지수에서 5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가지수를 빼는 거야. 빼면 5가 한 번쯤은 나오는 가지수가 세워지겠지. 그럼 5가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건 뭐야? 5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각각의 주사위마다 5라는 눈을 지워버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각각의 주사위마다 우리가 가지수에는 가지수는 5가지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5의 세제곱인 125가 들어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지금 내가 보면서 풀만 좀 의미 있는 문제들만 골라서 해볼게. 자, 요런 것도 한번 경우의 수는 너희가 손수 세야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 귀찮지만. 그래서 조금 오히려 순열과 조합을 새로 배우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경우의 수를 나중에는 더 어려워하거든. 직접 세야 돼서 11번 한번 해보자. 11번. 물론 이거를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뭐 두 자릿수일 때랑 세 자릿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거야.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뛰어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결국엔 대칭수잖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두 자릿수 아니면 세 자릿수고, 두 자릿수가 대칭수라는 건 1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똑같은 거고, 세 자릿수가 대칭수라는 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양쪽 끝수가 1, 1일 때랑 2, 2일 때랑 3, 3, 4, 4, 5, 6, 6, 7, 7, 8, 8, 9, 9까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을 거고 0이 있을 때도 있고 1이 있을 때 2가 있을 때 3이 있을 때 9가 있을 때까지 세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거라면 11인 거고 얘라면 101인 거고 얘라면 111인 거고 얘라면 121인 거고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게 총 몇 개야? 0부터 9까지가 숫자 10개지? 11개네. 1, 2 양끝일 때 11가지가 나와. 그럼 2가 양끝일 때라고 다르게 써? 똑같겠지. 그러면 11가지가 11부터 99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9에서 간단하게 99가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방에 이렇게 풀었다라고 하면 잘한 거고, 요거를 생각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보고 배우면 돼. 보고 배우면 돼. 익숙해지면 돼. 이런 유형.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막 다항식이니 뭐 이런 거 함수니 방정식이니 이런 거랑 결이 다르거든. 알겠지? 그래서 익숙해지면 될 일이야. 다음 넘겨서. 응?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비슷한 문제들은 쭉쭉 넘어가고, 어디 보자. 요런 경우도 한번 해보자. 16번 한번 해보자. 16번. 이런 문제로는 이제 체계적으로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따지는 거를 연습해 보는 거지. A에 장미를 넣을 때가 있고, 튤립을 넣을 때가 있고, 백합을 넣을 때가 있겠지. 그럼 각각의 경우마다 A에 장미를 넣으면 B에는 튤립과 백합 중에서 8송이를 골라서 꽂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8송이를 만드는 가지수를 세는 거고, 튤립일 때도 따로 세고 백합일 때도 따로 세고 이렇게 생각이 가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풀어보자. 자, A와 B에다가 꽃을 꽂을 건데 A에다가 장미를 넣을 때가 있고 튤립을 꽂을 때가 있을 거고 백합을 꽂을 때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B에는 A에 꽂은 거 말고 써야 된댔으니까 A에 장미를 꽂는 경우라면 B에는 튤립과 백합을 가지고 8송이를 만들어야 되지. 그지? 요 경우라면 장미와 백합을 가지고 8송이를 만들어야 되고,
요 경우라면 장미와 튤립을 가지고 8송이를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얘네들의 갖고 있는 꽃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지. 자, 지금 장미는 6송이가 있고 튤립은 7송이, 백합은 5송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각각의 경우마다 따로 세서 더하면 되겠다. 그지? 자, 첫 번째 A에 장미를 꽂았다 치자. 그럼 튤립과 백합을 넣어서 8송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네가 애초에 8송이 이상씩 갖고 있다면 그냥 세면 돼. 근데 얘는 모자라지. 무조건 합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튤립 이런 거 셀 때 이렇게 세는 거야. 튤립이든 백합이든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 그럼 만약에 내가 튤립을 기준으로 잡았다 치자. 자, 튤립을 최대한 많이 넣는 거에서 최소한 넣는 데까지 세면 되지. 오케이? 그럼 튤립이 최소라면 백합은 최대겠지. 튤립이 최대라면 백합은 최소겠지. 당연한 거잖아, 어차피. 자, 그럼 튤립을 제일 많이 넣으면, 자, 순서상으로 표현해볼게. 튤립을 제일 많이 넣을 때가 7송이 넣은 거지. 그럼 자동으로 백합은 1송이 넣겠지. 여기서부터 세면 되지. 이거를 다 쓸 필요가 없지. 얘가 하나 줄어들면 얘가 하나 늘어나겠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백합을 최대한 넣을 때까지. 백합이 5개밖에 없으니까. 백합이 많으면 여기가 7일 때까지도 넣겠지. 하지만 백합은 딱 5개밖에 없으니까 백합이 최대가 5가 최대잖아. 그럼 자동으로 여긴 3이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난 거지. 세면 되지. 어떻게 세? 다 세? 아니지. 그냥 앞에 수를 세건 뒤에 수를 세건 하면 되지. 7에서 3까지 숫자 몇 개인지 세거나 1에서 5까지 숫자 몇 개인지 세면 되지. 그러니까 5가지지. 1에서 5까지니까. 이렇게 세는 게 가장 현명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체화하면 돼.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돼. 자, 그럼 다른 이 경우도 보자. 튤립 꽂았어. 그럼 장미랑 백합 합쳐서 8송이 돼야 돼. 자, 장미랑 백합을 합쳐서 8송이 만들어야 돼. 장미를 기준으로 두건 백합을 기준으로 두건 상관없어. 자, 장미를 기준으로 둔다면 장미가 최대일 때 6송이. 그러면 백합은 2송이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세야 돼? 당연히 백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까지 세야겠지. 백합이 최대 5송이니까 그때 장미는 당연히 3송이겠지. 그러면 이 사이에 순서상 몇 개 있어? 3에서 6까지 숫자를 세도 되고 2에서 5까지 숫자를 세도 되겠지? 여튼간에 4가지.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이렇게 세는 게 가장 현명해. 자, 마지막 장미와 튤립으로 8송이 만들어야 돼. 그럼 장미가 최대일 때 6송이부터 시작하겠지? 여기서부터 얘는 튤립이니까 튤립이 최대일 때는 7송이 다 넣어도 되지. 이때까지 세야 되겠지. 그럼 이때는 몇 가지 나와? 1부터 6까지 세도 되고 2부터 7까지 세도 되고 여튼간에 6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 15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식 같은 것도 노가다인 거예요. 근데 그 노가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까지 끝까지 배웠을 때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 너희가 막 연산 기호를 배우게 돼. 뭐 P, 뭐 팩토리얼, 뭐 C 이런 걸 배우는데, 그런 걸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써먹으려고 할 생각은 하면 안 돼. 만약에 이 문제야. 너희가 순열과 조합까지 다 배웠어. 그래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항상 모든 걸 식으로 표현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이 단원만큼은. 오케이? 자,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 책에 뭐 뒤에 아마 있겠지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봐봐.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보자. x랑 2y랑 3z랑 더해서 뭐 17이 돼야 된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거든. 자, 이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은 크게 2가지야. 첫 번째, x, y, z는 자연수다.
두 번째,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다. 둘의 차이는 뭐야? 얘는 1, 2, 3, 4. 얘는 거기에다가 0 추가. 요 차이가 있지.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a, x, y, z의 값을 구하시오. x, y, z의 가지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요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자, 이때 이런 거 쓸 때 막 세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세야 되는 거고. 자, 생각해보자. 여기서 x랑 y랑 z 중에 이 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야? z지. x는 바뀌어봤자 이 식에서 1밖에 만약에 x, y, z가 둘 다 셋 다 1씩 커진다고 생각해봐. x는 1 커지면 그냥 1 커지는 것 뿐이지. y가 1 커져봐. 그러면 이 식에서는 2가 커지는 효과지. z가 1 커지면 3 커지지. 즉 z가 변할 때 이 식이 가장 많이 변해. 오케이? 그러니까 z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자, 17은 너무 숫자가 크네. 한 10 정도로만 보자. 자, 그래서 z를 기준으로 봤을 때 z가 0이 아니고 z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지. 3 안 되는 거 이해됨? 요 경우라면 z가 2가 될 수가 있고 1이 될 수가 있고 0이 될 수 있겠지. 아, 얘는 0도 안 되네. 다음 이때는 z가 2, 3도 되겠지?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고 0도 되겠지. 자, 이렇게 z를 먼저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자, 첫 번째 z가 2라면 저 식이 x 플러스 2y는 4 이렇게 바뀌지. 왜 z를 기준으로 두는지 알겠지? x나 y를 기준으로 두면 이게 너무 많잖아. 식이 별로 안 변하니까. 그래서 그래. 자, 이때는 x 플러스 2y가 7이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를 세면 되잖아, 자연수의 개수를. 그럼 얘는 그냥 세면 되지. 이걸 굳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y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지, 이제는. 그럼 y가 될 수 있는 값은 1 되지? 2 되니? 안 되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오네. 다음 요때 보자. y가 1 되지? 2 되지? 3 되지? 이런 거 할 때도 x까지 셀 이유가 없어. 왜? y가 정해지면 x는 자동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y가 될 수 있는 개수만 세면 돼. 그러면 y가 될 수 있는 게 1, 2, 3 세 가지니까 세 가지겠지 뭐. 그래서 x, y, z가 자연수일 때 저거를 만족시키는 x, y, z의 순서상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 네 가지.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세는 거라고. 막 세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보다시피 z는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x, y, z가 0도 되니까. 자, z가 3이라면 이 문제는 x 플러스 2y는 1이 될 거고, 이때는 4가 될 거고, 7이 될 거고, 10이 되겠지? 이제 세면 되지. 자, 얘도 0이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자, y가 될 수 있는 수는 0 되지? 1은 안 되지. 한 가지. 자, y가 될 수 있는 수는 0, 1, 2, 세 가지. y가 될 수 있는 수 0, 1, 2, 3, 네 가지. y가 될 수 있는 수 0, 1, 2, 3, 4, 5, 여섯 가지. 정답 14가지. 이해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가장 기본 문제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한번 풀어볼 만한 문제가 뭐냐. 이제 조금 복잡하게 가겠지. 28번 해보자. 이것도 나중에 너희가 조합을 배우면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조합을 몰라도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좀 더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야. 새로운 걸 배운다라기보다는. 자, 그럼 28번에서 보면
얘가 뭐 어떻게 생겼건 간에 여튼 간에 어떤 세 수를 곱했더니 홀수래. 아이씨. 그 말은 뭐야? 셋 다 홀수란 소리지. 그죠? 얘네 셋 다 홀수란 소리야. 근데 이제 A, B, C를 보면 자, 어떤 수에서 2를 뺐더니 홀수래. 그 말은 홀수지. 그래서 결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 B, C가 홀수구나.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나 조건을 보면 A, B, C는 순서대로 3보다는 크고 A, B, C 순서대로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우리는 홀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 B, C는 5, 7, 9, 11, 13 중에서 3개 고르면 되지. 그리고 그 중에서 A가 제일 작아야 되고 B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C여야 되지. 자, 이런 거 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하는 방법은 물론 그냥 막 써도 돼. 상관은 없어. 근데 조금만 머리에 쓰자면 물론 이거의 최종 형태는 그냥 5개 중에 3개 고른다야. 그럼 답이거든?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세면 되냐? 가운데인 B를 기준으로 보자는 거야. 자, B가 될 수 있는 수는 7, 9, 11밖에 안 되지. 왜냐면 B가 5면 A가 고를 게 없잖아. B가 13이면 C가 갈 데가 없잖아. 자, 그럼 B가 5, 7, 9, 11일 때를 나눠서 보자면 자, B가 7이라면 A는 무조건 5지. C는 9랑 11과 13 중에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요때 세 가지지. 다음, B가 9라면 A는 5와 7 중에 골라야 되고 C는 11과 13 중에 고르면 되지. 그럼 A가 2가지, C도 2가지니까 곱해서 4가지. 같은 방식으로 B가 11이라면 이번엔 A가 5, 7, 9 중에 고르면 되고 C는 13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3가지. 그래서 얘네 셋은 더해야지. 10가지. 이렇게 세는 게 가장 이쁘지. 물론 이렇게 안 세는데요? 답은 10인데? 상관없어. 당연히 답만 나오면 돼. 근데 조금 더 컴팩트하고 조금 더 정돈된 느낌으로 푼다. 조금 더 손이 덜 가고 수고롭지 않게 푸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 알겠지?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요런 11페이지부터 나오는 약간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들. 요게 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뭐 어렵지는 않을 거야. 한번 해볼까? 33번 한번 해보자. 33번. 정답 34개. 괜찮지? 34개. 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서로 골치 아픈 거야.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해 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살짝 한 끗 차이로 틀리고 이러면 서로 스트레스 받거든? 일단 이거 뭐야? 4a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응. 끝. 아, 등호? 오케이. 4a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서 4a 제곱이 b보다, 그러니까 판별식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서 그냥 b 이항한 거야.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풀릴 거고 넘어가서 자 이제 곱의 법칙 뭐 설명한 거 이해됐으면 그냥 쭉 풀어주면 되는데 어디 보자. 요런 거 한번 해보자. 48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정답은 215.
자, 1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에서 2, 4, 6, 8은 빼고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 구하시오지. 그러면 자, 이거를 일단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지. 한 자릿수일 때, 두 자릿수일 때, 세 자릿수일 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는 0, 1, 3, 5, 7, 9이므로 자, 한 자릿수는 0은 안 되니까 5개. 두 자릿수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0 빼고 5가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6가지지. 그래서 곱하면 30가지. 이해되나?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이해되지? 자, 100의 자리도 마찬가지. 100의 자리에만 0을 제외해야 되니까 5가지고 나머지 자리는 6가지가 올 수 있지. 그래서 곱해보면 180. 그래서 다 더하면 215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 이렇게 풀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잘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풀어볼게. 이거를 굳이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로 보지 말고 그냥 세 자릿수로 보자고. 그냥 이렇게 봐서 자 봐봐. 만약에 그럼 1은 어떻게 표현할 건데? 0, 0, 1 이렇게 보자.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럼 10은 어떻게 보는 거야? 0, 1, 0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수 6가지. 왜? 0, 0, 1도 되니까 여기도 0 올 수 있거든.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지. 이해됐나? 그럼 216가지지. 한 개? 왜 많지? 하나 빼야 되거든. 누구? 0, 0, 0. 요거 하나만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215가 바로 나오지.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다거나 미련하다거나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맞는데 요렇게 푸는 관점도 있다고. 이해됐지? 다 비슷비슷해서 어렵지 않아. 자, 다음으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7번. 57번에 있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가 홀수거나 B가 홀수거나 C가 홀수일 때만 가능하지. 내 말 이해됨? 그 외엔 없지. 불가능하지. 그러면 끝났지. 그거 이해됐다면 얘기는 빠르지. 자, 그러면 A가 단독으로 홀수라면 B와 C가 모두 짝수라는 소리지. 자, 요거의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A가 홀수인 경우의 수는 3가지지. B가 짝수인 경우에서 3가지고 C도 짝수인 경우 3가지에서 27가지가 나올 거야. 이해되나? 됐지? 근데 B만 홀수일 수도 있잖아. C만 홀수일 수도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7가지가 3번 있겠지. 정답 81. 끝. 이해되니? 자, 다음 약수의 개수를 봅시다.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21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게 될 건데, 자, 봅시다.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어. 자, 1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12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배웠을 거고, 그러면 이 소인수 분해를 해서 나온 지수의 1을 더해서 그거를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다 라고 배웠어. 그치? 그럼 여기서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약수의 개수냐라는 거야. 왜?
자, 그러면 그 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약수라는 건, 어떤 수의 약수라는 건 그 수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구성하는 소인수들 중에서 일부분만을 떼어낸 걸 약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자, 12의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12는 이 두 개와 3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구할 12의 약수라는 건 요 이 두 개와 3 하나 중에서 일부분만을 떼어내는 가지수가 약수의 개수겠지. 오케이? 그러면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다른 예로 들어줄게. 엄마가 너희한테 용돈 줄게 하면서 1,000원짜리 3장을 내밀었어. 그럼 너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1장, 2장, 3장. 아니야? 엄마가 1,000원짜리 3장 뒤밀면서 너 갖고 싶은 만큼 가져 라고 해서 그럼 3가지잖아. 1장 가질 때도 있고 2장 가질 때도 있고 3장 가질 때도 있지. 이해됐어? 근데 하나가 추가된다는 거야. 뭐야? 됐어요.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가자.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고르는 가지수는 3가지라는 거야. 이를 안 고를 때, 이를 하나 고를 때, 이를 2개 고를 때 이렇게 3가지야. 이래서 그러면 3도 마찬가지겠지? 3 한 개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3을 안 고를 때가 있고 3을 한 개 고를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가 2개 있다. 2가 2개 있으면 가지수는 3개고 3이 1개 있으면 가지수가 2가지인 거야. 근데 3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다를 보여주는 게 누구야? 지수잖아. 이 지수가 뜻하는 게 뭐야? 2가 2개 있다. 3이 1개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왜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지가 나오지. 왜? 2가 2개 있으면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1 더한 3가지거든. 3이 1개 있으면 3 1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가지수는 1을 더한 2가지거든. 그리고 그들을 곱하는 이유는 얘를 고른다고 얘를 안 고르는 거 아니잖아.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지. 곱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고르는 이 두 개와 3 1개 중에서 고르는 가지수가 6가지가 돼서 그게 곧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내 말이 됐어? 근데 2의 0제곱이랑 3의 0제곱 곱한 건 0이잖아요. 1이야. 그냥 1이에요? 응. 이거 1이야. 왜 그러냐면 너 말대로 얘가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지수법칙 같은 거 배우면 나오는데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해봐. 그럼 양쪽에 똑같이 2를 곱했다 치자. 그럼 얘는 2의 1제곱이 되지. 안 되잖아. 얘가 1이어야 말이 돼. 오케이?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를 소인수분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그럼 얘의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맞나? 됐지? 자 그럼 얘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는 몇 개야? 더 쉬운 것부터 하자. 얘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는 몇 개니? 홀수의 개수. 그렇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뭐야? 얘는 안 고르면 되지. 이해됐어? 그럼 얘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가 이거지. 그럼 짝수의 개수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어차피 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 아니야? 이해됐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 쉬울 거야.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풀릴 건데, 뒤 보자.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네. 그리고 이거 가끔 가다가 이번 시험범에서도 잘 나오지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건 이제 경우의 수랑 좀 다른 얘기로 약수의 개수의 성질, 약수의 성질에 의해서 약수가 두 개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소수. 그치? 다음, 약수의 개수가 세 개인 수가 특정적으로 있지. 약수가 세 개인 수는 뭔 수야? 소수의 제곱수. 오케이? 왜냐면 소수의 제곱수, 예를 들어 뭐가 있니? 4.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걔는 1, 2, 2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무조건 3개야. 7도 해볼까? 7의 제곱 49지. 49의 약수. 1, 7, 7의 제곱. 이렇게 3개밖에 없어.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번 시험범에서 지금 요 단원 말고 이번 시험범에서 본 적 있지?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약수의 개수가 또 뭐 있어? 5개다. 이런 거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 5개까지 가보자. 약수가 5개인 수를 뭐야? 얘 무슨 수야? 잠깐만, 5개 맞나? 아니지? 4개지? 네, 미안. 약수의 개수 4개인 수는 뭐야? 소수의 세제곱수. 또 있는데? 또 있지. 약수의 개수가 4개라는 건 생각해봐. 약수의 개수가 4개라는 건 어떤 수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끼리 곱해서 4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소수의 세제곱수는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약수 개수가 4개가 맞지. 근데 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없나? 있잖아. 2 곱하기 2도 4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약수의 개수 2개인 거 아니야? 이런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약수의 개수가 5개. 그치, 있지. 약수의 개수가 5개인 수. 그럼 소인수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약수의 개수가 5개가 나왔다는 건? 어떤 수를 소인수분 했더니 지수에 있는 수에다가 1 더해서 곱했더니 5가 나왔대. 그지? 근데 더해서 5가 되는 수는 없지. 여기가 1일 수는 없잖아. 1 곱하기 5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지수가 0이라는 소리야? 애초에 원래? 그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 말은 뭐야? 약수의 개수가 5개인 수는 무조건 어떤 소인수분의 꼴이 어떤 수여야 돼? 이런 수여야 되지. 무조건. 내 말 이해돼? 이해됐어?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가 5개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꼴이어야 5개가 되는 거잖아. 1 곱하기 5가 되니까. 근데 이게 소인수분해가 아니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 내 기억이 맞지. 요거는 의미가 없지. 곱하기 4 되는 거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요게 의미 있는 거지. 약수가 5개인 수를 뭐야? 소수의 4제곱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래서 지불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좀 더 오래 해보자.
알겠지? 일단 요거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일단 너희가 편할 테니까. 자, 그러면 요거 다 풀 수 있나? 90번까지. 되게 많아 보이는데 문제 쓱 보면 되게 쉬워. 할 수 있어, 없어? 주시면 풀고 있어요. 그럼 나 다 풀면 다 푸는 거야? 내가 다 풀을 수 있어? 서희는 할 수 있어? 만약에 하다가 좀 버거우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일단 만약에 버겁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형 1, 2, 3, 4 유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지? 보이지? 아니면 너희가 보고 판단했을 때 똑같은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유형이다라고 보인다면 그냥 넘겨도 돼. 이 정도 분별력은 있잖아. 그지?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22페이지부터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거의 동일 유형이잖아. 그럼 이런 건 그냥 하나만 풀어도 돼. 한두 개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거의 동일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너희가 봤을 때 그냥 한두 개 정도만 풀면 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이해됐어? 오케이.